국정원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원장 모르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나 하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관련된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씨 모녀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걱정이지. 엄마 네, 어떻게 되겠냐. 그냥 뭐 참고는 따로 썼어. 하도 그거 다 보겠네요. TV로 엄마 막 울고 막 보지 않겠어요. 지소 왔다고. 인터넷 보면 다. 네, 현재 보도 내용을 TV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 집회를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뭐 지금 엄마 걱정하고 평범한 딸로서 이렇게 말하는 저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요. 네. 그 자기가 수임하고 있는 그 소위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최순실 모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변호사가 아닐까 일단 개인적으로 예. 계속 욕을 더 배로 먹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엄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저 말을 들으면서 아주 나라를 거의 말아먹다시피 해놓고선 지금 엄마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역시 정말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왜 민심이 이렇게 충천하는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아마 100만 아니라 200만이 모여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 변호사, 네. 본인 때문에 지금 삼성 사장까지 소환돼서 그렇죠. 조사를 받았고, 뭐 35억 특혜 지원설 얘기로 또 나라가 시끄러운데, 온다고 말은 했는데, 귀국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아마 오기는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일단은 참고인인 상황이고요. 피의자로 만약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요한 내용이 최순실 씨가 지금 한 것처럼 돼 있고 뭐 나이가 이제 어른이니까 공범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범이 최순실 씨가 되기 때문에 삼성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 바로 피의자로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순실 씨가 이제 20일을 전후로 해서 기소가 될 건데 덜 이렇게 자백했던 그런 부분, 혐의를 네. 부인했던 부분,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면 정유라 씨가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수사 기법상 그렇죠. 그런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으로 꼽히는 통일대박이 최순실 씨의 작품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박 대통령의 발언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죄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단두대 발언 때문에 촛불 집회장에 단두대가 실제로 나오고 세계적인 토픽거리도 됐습니다. 자, 통일대박 얘기 나올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좀 시쳇말로 이제 시중에서 하는 대화 같이 야, 대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연결시켜서 통일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걸 가지고 또 언론들도 사실은 뭐 사실 호들갑을 좀 떨었습니다. 뭐 그랬죠. 대통령이 뭐 아주 단명하게 통일에 대한 것들을 뭐 제시했다 해서 이제 한참 저희도 뭐 쓰긴 했지만 네, 네. 지금 와서 보면 이 통일 대박이라는 단어를 이제 당시에 보면 이 교수의 한 책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창민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책의 어떤 제목을 기화로 해서 이제 그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손보면서 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넣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자세하게 해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보면 청와대가 다른 문제는 그렇게 뭐 적극 설명하지 않지만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렇게 했죠.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다. 말씀하신 대로 신창민 교수 책에서 나온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경 해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도 당시 밑에서 올라가기는 해경에 대한 혁신, 개혁 이것에 대한 안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연설문 나오면서 이제 해경 해체는 만 나오는데 사실 네. 당시에 이 주요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연설문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고친 건 아니냐? 자, 그럼 대통령이 그냥 혼자 고쳤겠느냐? 아니면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서 고쳤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선 저렇게 청와대에서 즉각적이고 자세하게 반응을 보일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을 땐 저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자문 보약이다. 물론 이제 그걸 자문 최고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거 봐서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해경 해체뿐만 아니라 저렇게 즉흥적으로 나온 것 중에 문화융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인수위에서 최종으로 네. 보고를 할 때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그 말씀을 하거나 이러실 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무슨 암덩어리라든지 그랬죠. 또는 뭐 색출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거의 조롱거리처럼 모든 게 다 최순실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사실 물적 증거도 없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반응하는 거 봐요. 예. 그래서 또 그 이메일도 그레이트 팍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뭐 대박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도 국어사전까지 인용해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 아니냐. 비속어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엄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죠. 근데 이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아니 나도 뭐 연설문을 옆에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다고 친구, 해가지고 예. 친구한테 조언 받는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방어하다가 아주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이 늘 썰렁 개그, 아재 개그 이런 걸로 이제 그 비유하고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을 좀 얼렸다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평소에 국무회의나 수석회의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 편하게 얘기해 간다면서 할 얘기가 있는 거고, 정말 지인들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그런 용어 선택을 잘못하신 건 있어요. 제가 기억한 게요, 중남미 순방에 오셔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할 국무회의였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주재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실 어조는 이래야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각 부처별로 좀 점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경제 하면서 전부 다 이런 건 위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통령께서 어록을 왜 저렇게 하시나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최순실 씨하고 갑자기 얘기하시다고 오셔갖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놀라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최순실 씨의 작품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러세요 나오는 게 있는데 간절히 저 원하는 유명한 저 전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 도와준다. 저게 이제 허일류 소설에 네, 있는 네. 말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최순실 씨가 했다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돈밑 가시라든지 대통령이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그때 시절부터 어떻게 막 논리 정연하고 막 달변가 같은 느낌보다는 네. 단어 하나를 이렇게 비유적인 단어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언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뭐 불어 터진 뭐 국수 긋다 뭐 이런 네. 얘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최순실이 다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네네. 일정 부분 대통령의 어떤 말투 내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선 언론에서 역시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아주 짧고 간명하게 잘했다라는 분위기로 논조를 이끌어 나간 많은 언론인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통일 대박이 대표적인 예고요. 혼이 비정상, 전 참 듣기에도 이상했는데, 아,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대전은요 하듯이, 또는 뭐 휴전선은요 하듯이, 이렇게 간명하게 모든 걸 응축했느냐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최순실이다 해주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용돌이 정치 문화하고도 통하는데, 예.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은 무엇인가. 네. 그럼 대통령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런 말 쓰진 않았지만 그 지적에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네. 부끄러움도 좀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해경 해체란 말은 그냥 한 말일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최순실 씨가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날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해서. 되고 있는 이유가 담화 발표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해경 해체 관련된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그 해경 해체가 결정이 그 발표 과정에서 들어갔느냐. 예. 나는 이제 의혹이 당연히 순차적으로 그 분석해 보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하고 논의해서 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의혹을 송영길 의원이 이제 제기할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모처럼 감옥 안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그런 해명을 모처럼 맞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마디가 저는 이게 정책을 조언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대요. 네.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가 무슨 해경 해체까지 이렇게 예. 고민하고 저걸 정책으로 대통령께 조언해 줄 정도로 능력은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엿새 전 국무회의인가요? 국무회의 엿새 전인데 국무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국가 조직을 해체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공적인 라인, 즉 장관들이 모이는 거지. 장관들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 헌법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국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제 그 전임 통일부 장관이었죠. 6.1제 장관이 이제 본인의 고백록을 썼더라고요. 네. 정말 나 같은 부끄러운 국무위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고백할 텐데 이분이 아마 박근혜 전 초기에 한 2년 동안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직 장관들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국가의 중요한 문제, 지금 해경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외국 가면 코스트 가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안에서 지금 뭐 중국의 어선들, 불법 어선들을 지금 전부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국민안전처 산하의 본부로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만 명이 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하루아침에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희 언론도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해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해경을 그냥 해체를 해버리느냐. 예. 말이 안 된다. 그럼 해경의 존재 자체가 그냥 필요가 없는 것이냐. 네. 경찰이 문제다 경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문제다 검찰을 해체하겠습니까? 말이 그게 안 되죠.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직을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보면 대통령이 뭔가 좀 강력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즉각적으로 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즉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경 해체에 대한 후유증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서 다시 지금 복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공개된 이른바 정윤화 문건 안에 이혼하기 전에도 이 부부가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별거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흥미를 또 끌더군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사 아닙니까? 네. 근데 아마 그 정윤회 문건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그 당시에도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였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부의 사사로운 그 사생활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심지어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딸이 하고 다닌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002년이라든지 또는 그 2006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윤회의 그림자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져 있다가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최순실이라는 그림자가 굉장히 압도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말 정보통이라고 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만만회 얘기하면서 최순실이 아닌 정윤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부가 분명히 어떤 대통령에게 대해서 일정 정도 보좌를 하고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런 어떤 사적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확실하게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립을 잡고 있으면서 네네. 거기에 이제 뭐 그 전부터 그 알고 있었던 고영태라든지 차은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끼어들면서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우습지도 않게 사달이 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박관청 경정하고 한경이 그 네. 자살한 체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이 사람들이 가느리는 보고서에는 최순실 씨 행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행적이 있었는데 정윤회 씨를 따로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내용까지 들어있다면 뭐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박관청 경정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국가정보원의 주요 보직 국장이 그렇죠. 최순실 정보를 국정원장도 몰래
수집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국장급이면 당연히 정보원장에 갔다가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글쎄요. 근데 민정수석은 또 다른 또 사정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핵심도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걸 알았는지, 아니면 정말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국장이 지난번 국회 정보위에서 이게 아주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정보위 회의가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묻혀져다가 이제 보도로 드러났는데, 네. 사실 이 그 국정원 추모라는 국장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 지금 현재 그 최순실,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최윤수 2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인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파견 나간 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라인들이 이제 국정원에도 우병우 라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네. 자, 국정원에서 우병우 라인들이 직보를 해서 이제 결국 우병우 수석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게 그동안 문제가 됐고, 그게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네. 지금 현재 이병우 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질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의혹이 있는 게 국정원 안 가라는 곳이 보통 장소가 아닌데 거기서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독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 라인이 최순실 씨에게도 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놓고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기 안봉근 지금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이제 전임 이부속실장을 했고 네. 바로 최순실 담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봉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최순실한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청와대 왔다 갔다 할 때 다 안봉근이 이제 에스코트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정원 정부가 결국은 안봉근을 통해서 결국 최순실한테 갔던 그런 정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즉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또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더하여 지금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제 수석이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퇴진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애초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올 때 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제일 점수가 낮았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와가지고 할매가 시켜라 그래가지고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 아까 그 한일 경위의 얘기라든지 그 정윤의 문건에서 분명히 최순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를 소위 그 정윤의 사건이 아니라 문서 유출 사건으로 확 돌려가지고 네. 이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라는 공으로 민정수석이 된 게 그러니까 아니냐. 본질을 덮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깔끔하게 본질을 은폐시켰기 때문에 수석으로 임명한 것인지 아니면 이 최순실과 관련한 진실을 우병우라는 사람이 또 자세히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차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에 대한 퇴진을 못 시킨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에 그 우병우를 퇴진시켜야 됩니다라고 그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그 한일 경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최경락 경위가 이제 자살하면서 분명히 최순실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덮었다면 직무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의 그런 내락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만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